자, 이어서 침전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침전 이론. 요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침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표면 부하율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는데, 표면 부하율 또는 수면적 부하라고도 하고요. 이상적인 침전지에서 유입구의 최상단으로부터 유입되어 유출구 쪽에서 침전지 바닥에 침강되는 플록의 침강 속도로 침전 효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이렇게 긴데, 말이 긴데, 자, 이거 그대로 외우려 안 외워지죠?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장방형 침전지를 측면에서 본 겁니다. 자, 측면에서 보고, 자, 물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흘러가죠. 그죠? 자, 연속 흐름식이고, 자, 이상식 침전지의 유입구가 이쪽이 되겠네요. 그죠? 유입구의 최상단, 여기가 되겠죠. 그죠? 최상단으로부터 유입되어, 자, 물이 유입됐습니다. 자, 그 안에 입자가 있겠죠. 물 속에 입자. 그 물은 그대로 수평으로 흘러가겠지만 그 입자는 천천히 침전을 하겠죠. 그죠? 유입되어 유출구 쪽에서 침전지 바닥,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이게 침강되는 플럭의 침강 속도다. 즉, 여기서 유입돼서 이렇게 침강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바닥에 침강되는 플럭의 침강 속도 V0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침강 속도를 얘기하는 거다. 자, 침전지에서 우리가 V0, 저 V0를 갖는 침강 속도를 갖는 이 침전지를 설계를 했다 라고 했을 때 V0라는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전부 다 제거가 될 겁니다. 그죠? 나가기 전에 여기서 다 바닥에 가라앉으니까. 그죠? 100% 제거될 거다. 하지만 V0보다 예를 들어 V0보다 더 침강 속도가 큰 입자가 들어왔다. 더 일찍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당연히 제거될 거다. 자, 그래서 이 침전지는 V0라는 수면적 부하를 갖는 침전지다. 그 얘기는 V0라는 침강 속도보다 큰 침강 속도를 갖는 입자가 들어오면 제거가 된다. 제거되는 침전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입자보다 V0부터 먼저 설명하면, 그래서 자, 표면 부하율은 그래서 유입 유량을 침전지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침전 효율. 그럼 침전 효율은 표면 부하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침전 효율은 높다. 그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얘를 아주 작게 설계를 했다 라는 얘기는 침전지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 V0가 아주 작기 때문에 V0보다 작은 입자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거보다 큰 입자는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침전율은 높다라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V0보다 작은 침강 속도가 작은 VS라는 입자가 들어왔다. 자, 그러면 얘는 쭉 들어와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마지막 유출부에서 충분히 가라앉지 못하고 내려 유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얘가 이제 VS인데, 자, 그럼 얘 제거율은 얼마냐를 우리가 따져보면, 그대로 우리가 이걸 수직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얘 S의 이 높이, 소문자 H라고 하고, 그 다음 V0는 대문자 H라고 하면, 요 높이와 침강 속도는 서로 이제 비례 관계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례식으로 나타내 보면, 침전 효율은 대문자 H분의 소문자 H.
그거는 V0분의 V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여기서 V0는 다시 A분의 Q죠. 다시 A분의 Q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침전 효율 E는 V0분의 V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침전지의 설계 값인 V0보다 입자의 침감 속도가 얼마나 작냐, 그만큼 제거율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이 그림은 입자의 VS가 전부 다 동일하다는 가정이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물에 있는 입자는 VS 값이 다 다르겠죠. 그죠? 입자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물에서 물에 들어가 있는 입자의 VS가 입경별로 다른 경우에 대해서 제거율을 나타내서 보면, 자, X축의 침전 속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입자 양 0에서 1 전체 물에 포함되어 있는 입자의 양을 0에서 1까지 이렇게 나타내서 보면, 침전 속도는 입자의 그 크기에 따라서 뭐 다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정규 분포를 갖는 거를 우리가 전체 입자의 양으로 누적해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V0가 여기다. 침전지의 설계값 V0가 여기다 라고 하면 V0보다 큰 쪽, 이쪽이 되겠죠. 그죠? 이쪽. 입자에서 보면은 여기를 X0라고 하면 X0보다 큰 쪽. 이쪽은 100% 제거되겠죠. 그죠? 100% 제거될 거다. 그죠? V0보다 크니까. 하지만 이 V0보다 작은 쪽, 이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V0분의 VS 비율로 제거율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V0분의 VS가 이와 같이 입자의 입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구간, 0에서 X0까지 구간은 우리가 적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나타내서 보면 1-X0, 요 부분이죠. 요 부분. 1-X0. 요 부분은 100% 제거되니까. 그죠? 1-X0 플러스 V0분의 VS. 이거를 0에서 X0까지. 그죠? 적분해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V0분의 1은 앞쪽으로 빼서 정리가 되니까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입경별로 VS가 전부 다 다른 경우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때 제거율, 요거 같이 그림 둘 다 반드시 그릴 수 있도록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러면 우리가 침전 효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침전 효율을 어떻게 우리가 증대시킬 수 있겠느냐 보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첫 번째, VS를 높여주는 방법이 있다. VS를 높여준다. 두 번째, Q를 낮춰준다. 유량을 낮춰준다. 세 번째, A를 높여준다.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각각에 대해서 보면, 자, VS를 높여준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자, VS를 높여준다. 당연하겠죠. 스톡스 법칙에서 보면 VS는 입자의 입경의 크기에 따라 비례해서 자승에 비례해서 높아졌죠. 그죠? 자, 그래서 입자의 크기를 크게 해준다. 어떻게? 응집제, 응집보조제 등 사용해서 또는 응집 효율을 높여서 플럭 크기를 키워준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A를 증가시켜준다. 바닥 면적을 키워준다. 그만큼 침전지를 크게 만들어준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바닥 면적을 늘리지 않고도 우리가 여기다 경사판을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경사판을 설치해주면 이 경사판 자체가 바닥 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면적 전체 그 부지 면적은 늘리지 않고 경사판을 설치함으로써 A 값을 늘릴 수가 있다. 또는 다층 침전지로 간다. 침전지 위에 또 침전지를 겹겹이 쌓는 거죠, 그죠? 자,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있다. Q를 감소시킨다. 유량을 감소시킨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면 장방형 침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여기 이제 위어가 있죠. 위어가 있고 위어를 통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중간 위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 위어. 자, 그래서 여기서 쭉 가라앉으니까 이쪽에선 제거율이 이제 높겠죠, 그죠? 앞쪽은.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을 한번 넘겨서 처리수를 빼주고 그 다음 뒤쪽에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빼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유량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제거율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뒤쪽은 침전이 잘 안 된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침전 효율을 그만큼 높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와 같이 중간 위어를 설치해서 Q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밀도류, 단락류, 이거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와류 이런 것들을 방지함으로써 균일하게 침전지에서 이렇게 유속이 유지가 되도록 해주는 방법. 데드 스페이스를 방지해준다. 그죠? 침전지에 데드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유속이 빨라질 테니까, 그죠? 그 데드 스페이스를 방지해주는 방법. 스컴이 넘어가서 이 탁도가 높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컴 방지, 제거 뭐 이런 것들도 있다. 자, 제한사항 읽어보시고 앞서 고형물 플럭스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침전지의 설계인자. 자, 표면 부하율이 먼저 있었죠, 그죠? 표면 부하율. 자, 우리가 침전지 형태를 갖는 게 정수장에서 보통 침전지. 보통 침전지라는 얘기는 앞에 혼화지와 플럭 형성지가 없이 그냥 바로 침전지가 오는 거를 우리 보통 침전지라고 하고, 약품 침전지는 혼화지 응집지가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침전지, 약품 침전지 각각에 대한 표면 부하율, 경사판 침전지 표면 부하율, 그 다음에 이 하수 처리로 넘어가서 1차 침전지와 2차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 자, 여기서 표면 부하율 볼 때 정수장하고 하수 처리장하고 단위가 달라요. 그죠? 정수장에서는 밀리미터 퍼 미닛이고 하수 처리장은 큐빅미터 퍼 평방미터 퍼 데이. 그죠? 단위가 다릅니다. 이것도 혼동하지 않도록 봐두세요. 자,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는 고도 처리 시에는 더 낮아집니다. 고도 처리할 때는 플럭의 침강 속도가 그만큼 더 떨어지기 때문에, 침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낮다. 중력식 농축조. 중력식 농축조는 1차 침전지, 그리고 잉여 슬러지, 그러니까 1차 슬러지, 생슬러지인 경우, 그리고 잉여 슬러지인 경우. 차이가 크죠, 그죠? 그래서 중력식 농축조에서는 잉여 슬러지의 농축은 이와 같이 사실상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하수 처리에서 1차 침전지에 들어오는 고형물의 농도는 기껏해 한 200 정도 됩니다. SS로 기껏해 200인데 2차 침전지로 넘어가는 슬러지의 농도는 2000이 넘죠. 즉 10배가 넘는다. 중력식 농축조로 들어가는 슬러지는 그보다 훨씬 높죠. 6000에서 8000 정도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2차 침전지와 중력식 농축조에서는 표면 부하율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 고형물 농도에 의해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형물 농도도 같이 봐준다라는 거죠. 자, 그게 바로 고형물 부하율인데, 앞에 요 물의 양, 이게 그냥 중량으로만 바뀐 거예요.
킬로그램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고용물 농도도 같이 봐준다. 그때 2차 침전지의 고용물 부하율은 이렇게 어떻게 되고 중력식 농축조는 어떻게 된다. 자, 거기다가 침전지에서 그 상징액이 넘어가는 위어 이렇게 위어를 쳐주죠, 그죠? 이렇게 위어를 쳐줄 때 이 위어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위어로 넘어가는 물의 부하는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수질도 좋아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위어의 부하는 1차 침전지, 2차 침전지, 약품 침전지 각각 얼마다? 이것도 전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침전지 우리가 정수 처리할 때, 정수 처리, 하수 처리, 슬러지 처리할 때 따로따로 외우면 헷갈리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자, 한 번에 모아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설계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자,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70회 침전 효율. 자, 침전 효율이니까 침전 효율에 대한 정의 써주고, 단답형이죠? 단답형 써주고 침전 효율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자, 답안을 작성한다 라고 보면 개요에서 정의 써주고, 그죠? 정의 써주고, 두 번째 침전 효율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침전 이론에 대해 설명해야겠죠, 그죠? 자, 그러면 침전 효율 해서 여기다 침전 이론 설명해 주는데, 자, 우리 그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VS가 일정한 경우, 하나는 VS가 입경별로 다른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을 넣으면 될까요? 자, VS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둘 다. 자, 의견이 다르니까 비워놓고, 그 다음에 또 쓴다라고 하면 여기에 문제에서 침전 효율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그럼 침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그래서 침전 효율 향상 방안. 제안사항.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페이지 쓰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갈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한 0.5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이 내용이, 그죠? VS가 일정한 경우에서 우리가 제거율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제거율을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즉 VS가 일정한 경우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것만 그린다. 가능할 겁니다. 대신 이 제거율에 대한 설명을 얼마만큼 잘 설명을 해주느냐. 이 그림을 그리지도 않고 그게 이제 어렵겠죠, 그죠?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린다라고 하면 요게 맞겠죠, 요 그림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을 해보세요, 한번 쭉. 단답형이니까 10분인데 한 9분 안에 작성을 해야겠죠, 그죠? 9분 안에 작성을 하는데 나는 그림 두 개를 전부 다 그려서 써도 충분히 그 시간 안에 나는 답안이 써지더라 하는 분은 둘 다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죽어도 이거 10분 안에 쓸 수가 없다 하는 분들은 하나만 그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그릴 것이냐 또는 하나만 그릴 것이냐 인데, 만약 하나만 그린다고 하면 이쪽, 둘 다 그린다면 둘 다 좋겠죠, 그죠? 자, 근데 둘 다 그리냐 하나만 그리냐는 여러분들의 쓰는 속도에 맞춰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문제는 쉽게 계속 출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는 수험생 분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우리 학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다 같아요. 그래서 점수 고득점 받기가 어려워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그렇다고 하면 나는 좀 글씨 쓰는 속도가 빠르다 하는 분들은 그걸 무기로 또 사용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우리 이 포커스 캠프 할 때 보면 그분도 합격했는데 엄청나게 빨리 쓰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쫙 쓰고, 제가 그때 직접 제가 이렇게 시험 감독도 했는데 100분이면은 한 95분 정도, 좀 5분 정도 전에 이미 펜 딱 놓고 이렇게 몸 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분은 그러면 그 글자 수라든가 페이지 수가 작냐? 다른 분들은 훨씬 많았어요. 단답형 한 문제당 1.5페이지 이상, 서술형 3페이지 이상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도 5분이 남아요. 글씨체도 깨끗하고.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써도 돼요. 그렇게 써야죠. 그게 무기인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그죠? 그런 분들은 한 문제에 시간을 너무 뺏겨가지고 다른 문제를 답을 못 쓰면 무조건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시간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침전 효율. 자, 같은 유형의 문제 보면 표면 부하율. 자, 같은 문제지만 답이 조금 다릅니다. 자, 표면 부하율이니까 정의도 표면 부하율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겠죠. 그죠? 자, 그리고 침전 효율 이거 하나만 그린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갈 수도 있지만, 침전 향상 방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표면 부하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설계 기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설계 기준이다. 설계 기준이다라고 정의가 나오면 반드시 본문 안에 기준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표면 부하율 설계 기준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표면 부하율만 우리 농축조 빼고 쓰면 충분히 여기다가 정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정도 쓰시기 바랍니다. 자, 73회 침전지의 종침강 속도, 표면 부하율을 얘기하는 거죠. V0를 얘기하는 거니까. 표면 부하율. 자, 89회 다양한 입도 분포를 갖는 단독 입자 1형 및 응집 입자 2형의 제거율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오. 자, 이 문제는 서술형입니다. 1형은 요거, 2형은 요거 이렇게 보고 설명하면 돼요. 자, 다음 91회 표면 부하율의 정의와 의미 단답형, 그 다음에 서술형 표면 부하율 상관관계식을 유도해라. 그죠? 자, 이와 같이 유도해라 라고 했을 때 처음부터 식을 유도해가지고 최종적인 그 식까지 유도해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그냥 식 쓰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설명. 서술형이니까 둘 다. 그죠? 그 다음 제거율 향상 방안. 그죠? 자, 그 다음 표면 부하율 단답형. 그 다음 계산 문제가 넘어가고, 이것도 마찬가지 넘어가고, 그 다음 132회 단답형 침전 효율. 그죠?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유형화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제고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자, 다음 86회 2차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침전 이론에 대해 설명하시오. 2차 침전지 응집 입자에 대한 내용이죠. 91회 생물반응조 유출수가 최종 침전지로 유입 시 유입부 설계 사항과 웨어 위치 및 웨어 부하율. 그죠? 웨어 위치와 웨어 부하율. 우리 웨어 부하율 외웠으니까 그거 쓰면 되고, 그 다음 설계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2차 침전지 할 때 다시 다룹니다. 그때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다 봤죠? 자, 다음 침전